며느리가 시어머니와 같이 살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오늘 사연의 주인공 수지는 결혼 후 개인 사정으로 인해 잠시 시어머니와 함께 살게 됩니다. 그런데 시작부터 뭔가 심상치 않습니다. 현관문이 열리고 환하게 웃는 시어머니 영숙이 등장합니다. 어서와 수진아, 우리 집에 온 걸 환영해. 네, 어머니 잘 부탁드립니다. 시어머니 영숙은 소문난 깔끔쟁이이자 원칙주의자. 반면 수지는 자유롭고 현대적인 라이프 스타일을 추구하는 사람인데요. 과연 이 둘의 동거 생활은 평탄할 수 있을까요? 거실에서 차를 마시는 두 사람. 시어머니가 말을 꺼냅니다. 우리 집에서는 아침은 꼭 챙겨 먹어야 해. 바쁘더라도 밥은 먹고 다녀야 사람이 힘이 나는 법이거든. 아내, 노력해 볼게요. 여기까지는 괜찮았습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바로 주방이었습니다. 수진이 간단히 요리를 하려는데 시어머니가 다가옵니다. 어머, 설거지는 바로바로 해야 깔끔하지야. 내 방금 쓰고 이제 하려던 참이었어요. 그리고 우리 집에서는 김치는 직접 담가 먹어야 해. 마트 김치는 영 맛이 없거든. 김치를 담글 줄 몰라 마트 김치에 의존해왔던 수지는 벌써부터 부딪힐 문제들의 걱정입니다. 며느리 수진과 시어머니 영숙의 동거 생활이 시작된 지 며칠이 지나고 서로에게 적응해 가는 듯 했지만 작은 신경전이 슬슬 시작되기 시작하는데요. 회사에서 피곤하게 퇴근한 수진, 간신히 몸을 소파에 누이려던 그 순간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수진아, 저녁은 했니? 우리 집에서는 저녁을 제때 챙겨 먹어야 해. 그래야 건강하지. 수진은 지친 표정으로 대답했다. 아, 네, 곧 먹을게요. 하지만 사실 수지는 저녁을 차릴 기운조차 없었다. 배달을 시키고 싶었지만 시어머니의 눈치가 보였다. 그래서 냉장고를 열어보는데 거기엔 직접 만든 반찬들이 가득했다. 반찬은 내가 다 해놨으니까 꺼내 먹어. 시중 음식은 조미료가 많아서 건강에 안 좋아. 수지는 속으로 생각했다. 배달 음식이 제일 간편한데. 결국 수지는 시어머니가 해놓은 반찬을 꺼내어 밥을 먹기 시작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식사를 마치자마자 들려오는 시어머니의 한마디. 설거지는 바로 해야 해. 그래야 주방이 깨끗하지. 수지는 한숨을 내쉬며 조용히 설거지를 시작했다. 하지만 그녀의 반격도 시작되고 있었다. 다음 날 일부러 배달 음식을 시켜서 먹고 있는 수진. 그런데 그때 뒤에서 들려오는 시어머니의 목소리. 어머, 배달 음식을 시켰니? 그래도 집밥이 좋은데. 가끔은 이렇게도 먹고 싶어서요, 어머니. 시어머니는 표정을 관리했지만 어딘가 불만스러운 기색이 역력했다. 그리고 이어지는 또 다른 사건. 청소를 하려던 수진이 청소기를 꺼내자 시어머니가 급히 다가왔다. 우리 집은 청소기를 낮에만 돌리는 게 원칙이야. 저녁에는 조용해야 하거든. 수지는 속으로 생각했다. 원칙 또 원칙이야. 수지는 결국 다음날 청소를 하기로 하고 조용히 방으로 들어갔다. 하지만 점점 답답한 마음이 쌓여가기 시작했다. 그러던 어느 날 시어머니가 장을 보고 오더니 무언가를 꺼내놓았다. 수진아, 이거 우리 집 김치 다 떨어져서 새로 담가야 해. 내일 시간 되지? 같이 하자. 네? 김장을요? 그럼 김치는 직접 담가야 진짜 맛있지. 요즘 젊은 사람들은 이런 거 안 해서 문제라니까. 수지는 차마 거절하지 못하고 억지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다음날 드디어 김장하는 날이 되었다. 김치 양념을 버무리는 시어머니, 그리고 힘겹게 배추를 절이는 수진.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시어머니의 잔소리가 시작되었다. 그렇게 하면 안 돼. 배추는 요렇게 잡고 양념은 골고루 펴 발라야지. 수지는 속으로 생각했다. 내 방식대로 하면 안 되는 거고 꼭 다 따라 해야만 하는 거야. 참고 참았던 수진 결국 속으로 작은 반항을 결심했다. 일부러 양념을 대충 바르기 시작한 것이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바로 눈치챘다. 어머, 이거 봐. 여긴 양념이 하나도 안 발렸잖아. 다시 해야겠다. 며느리 수진과 시어머니 영숙의 작은 신경전이 이어지던 어느 날. 명절이 다가왔다. 명절을 앞두고 시댁 분위기는 점점 바빠졌다. 시어머니는
손수 명절 음식을 준비해야 한다며 부엌에서 분주하게 움직였고 수진도 자연스럽게 거들어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 수진은 조용히 다가가 시어머니에게 물었다. 어머니 뭐 도와드릴까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반색하며 말했다. 마침 잘 왔다. 송편을 빚어야 하는데. 이건 예쁘게 빚는 게 중요해. 처음엔 어렵겠지만 잘 따라하면 돼요. 시어머니는 능숙한 손놀림으로 송편을 빚기 시작했고 수진도 따라 해보았지만 모양이 영 이상했다. 그러자 시어머니가 한숨을 쉬며 말했다. 아이고 이렇게 하면 안 되지. 반죽은 적당히 눌러야 하고 속은 너무 많이 넣으면 터져서 보기 안 좋아. 다시 해볼게요. 수진은 속으로 깊은 한숨을 쉬었지만 억지 미소를 지으며 다시 송편을 빚었다. 하지만 아무리 해도 시어머니처럼 예쁘게 되지 않았고 결국 시어머니가 직접 다시 만들기 시작했다. 괜찮아요. 제가 할 테니까. 수진이는 다른 거 도와줄래요? 수진은 애써 표정을 관리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던 중 명절 음식의 양을 두고 또 한 번 의견이 부딪혔다. 시어머니는 전이며 나물이며 한가득 준비해야 한다고 했고 수진은 요즘은 간소하게 준비하는 집도 많다고 조심스럽게 말했다. 어머니 이렇게까지 많이 할 필요가 있을까요? 가족끼리만 먹을 건데 조금만 해도 되지 않을까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단호한 표정으로 말했다. 명절에는 차례도 지내고 손님도 오니까 음식은 넉넉해야 해. 그래야 손님 대접을 제대로 하는 거지. 수지는 할 말을 잃었다. 사실 요즘은 차례를 간소화하거나 생략하는 집도 많고 음식도 최소한으로 준비하는 경우가 많지만 시어머니의 확고한 태도를 보니 더 말하기가 어려웠다. 결국 수지는 아무 말 없이 조용히 재료를 손질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이번에는 차례상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또 문제가 발생했다. 수진이 나물을 접시에 담아놓자 시어머니가 다가와서는 다시 하나하나 정리하기 시작했다. 이건 이렇게 놓으면 안 돼. 시금치는 이 방향으로 놓고 고사리는 여기에. 이렇게 차례상에는 놓는 순서가 따로 있거든. 수지는 속으로 생각했다. 음식 놓는 방향까지 이렇게 세세하게 신경 써야 하는 거야. 차례를 지내는 건 좋은데 꼭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하지만 겉으로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고개만 끄덕였다. 그러던 중 명절 당일 아침 드디어 갈등이 폭발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시어머니는 며느리로서 차례를 지낼 때 한복을 입는 것이 예의라고 생각했고 수지는 굳이 그럴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다. 수진아 한복은 어디 있니? 이제 곧 차례 지내야 하니까 갈아입어야지. 어머니 꼭 입어야 하나요? 요즘은 다들 편하게 입고 하던데. 그러자 시어머니는 놀란 듯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무슨 소리야 명절인데. 당연히 한복을 입어야지. 그래야 제대로 된 차례지. 수지는 순간적으로 속이 답답해졌다. 차례를 지내는 것도 그렇고 음식 준비도 그렇고 모든 게 너무 전통적인 방식대로 진행되니 자신은 점점 숨이 막혀오는 기분이었다. 하지만 남편과 시대 식구들이 있는 자리에서 대놓고 반박하기도 어려웠다. 결국 한복을 갈아입으며 혼자 중얼거렸다. 아 진짜 이건 너무하잖아. 차례가 끝나고 가족들이 모여 음식을 나누며 이야기하는 시간에도 수진의 마음은 무거웠다. 시어머니의 방식이 틀린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걸 다 맞춰야 한다는 것도 억울한 기분이 들었다. 남편에게 조심스럽게 말했다. 자기야 우리 다음 명절에는 꼭 이렇게 안 해도 되는 거 아니야? 그냥 우리 방식대로 하면 안 될까? 남편은 애매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엄마만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말고. 이번만 좀 참아보자. 수지는 그 말을 듣고 더 속이 상했다. 과연 앞으로도 명절 때마다 이런 갈등이 계속될까? 이 상황을 해결할 방법은 없는 걸까? 점점 깊어지는 고민 속에서 그녀는 한숨을 내쉬었다. 명절이 끝난 후에도 수진과 시어머니의 갈등은 계속되었다. 작은 것 하나까지 시어머니의 방식대로 맞춰야 하는 생활이 점점 버거워지던 어느 날. 결국 큰 사건이 벌어지고 말았다. 그날 저녁 수지는 퇴근 후 너무 피곤해서 바로 방으로 들어가 쉬고 싶었지만 주방에서 들려오는 시어머니의 목소리에 걸음을 멈췄다. 수진아 저녁 차려야지. 가족이 함께 밥 먹는 게 중요하잖아. 수지는 속으로 한숨을 쉬며 조용히 주방으로 갔다. 하지만 냉장고를 열어보니 반찬이 거의 떨어져 있었다. 간단하게 해결하려던 수진이 배달 음식을 시키려 하자 시어머니가 깜짝 놀란 얼굴로 다가왔다. 또 배달을 시키려고 하니 집에서 한식 좀 제대로 해 먹어야지.
계속 그렇게 배달 음식 먹으면 건강이 망가져 수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어머니, 저도 회사 다니면서 일하는데 집에 오면 너무 피곤해요. 저도 제 방식대로 살고 싶어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서운한 기색을 감추지 않으며 말했다. 나도 내 건강 생각해서 하는 말인데 그렇게 말하면 내가 잔소리만 하는 사람이 되는 거잖니. 가족끼리 같이 사는 집인데 배려도 필요하지 않겠니. 결국 감정이 격해진 두 사람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각자 방으로 들어갔다.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출근 준비를 하던 수지는 거실에서 시어머니와 마주쳤다. 어색한 공기가 감돌았고 시어머니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수진아, 내가 널 힘들게 한 거니 나도 나름대로 널 생각해서 한 말인데. 수지는 순간 마음이 흔들렸지만 지난 일들이 떠오르며 단호하게 말했다. 어머니, 저도 노력 많이 했어요. 그런데 모든 걸 다 어머니 방식대로 해야 하는 건 좀 힘들어요. 저도 저만의 생활 방식이 있잖아요. 시어머니는 아무 말 없이 한숨을 내쉬었다. 그날 저녁 집안 분위기는 더욱 싸늘해졌다. 시어머니는 말을 아꼈고 수진 역시 필요 이상의 대화를 하지 않으려 했다. 그러던 중 남편이 눈치를 보며 조심스럽게 말했다. 제발 둘 다 좀 편하게 생각하면 안 될까? 엄마도 수진이 입장 좀 이해해주고 수진이도 엄마한테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하지만 이미 감정이 쌓일 대로 쌓인 두 사람에게 그 말은 큰 위로가 되지 않았다. 수진은 더 이상 이 생활을 계속할 수 있을지 고민하기 시작했다. 며칠 동안 수진과 시어머니는 거의 대화를 하지 않았다. 집 안 분위기는 차갑게 얼어붙었고 두 사람 모두 서로를 피하는 듯했다. 하지만 이대로 갈등을 계속할 수는 없었다. 남편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중재에 나섰다. 엄마, 수진이도 많이 노력하고 있어요. 그런데 너무 어머니 방식만 고집하시면 수진이가 힘들어할 수밖에 없잖아요. 시어머니는 한동안 아무 말 없이 생각에 잠겼다. 그리고 조용히 입을 열었다. 나도 알지. 그런데 나는 내가 살아온 방식이 맞다고 생각했어. 며느리한테 시댁의 방식을 따르게 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요즘은 많이 다르더라. 수지는 그 말을 듣고 처음으로 시어머니가 자신의 입장을 이해하려 한다는 느낌을 받았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말했다. 어머니, 저도 어머니가 저를 위해서 해주신 것들 다 알고 있어요. 하지만 저도 제 방식대로 살아가고 싶어요. 서로 조금씩만 양보하면 우리 사이가 더 좋아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시어머니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맞아. 나도 너무 내 생각만 강요했던 것 같네. 앞으로는 너의 방식을 존중해 보도록 노력할게. 수진도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저도 어머니께 더 잘할게요. 그렇게 두 사람은 조금씩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다음 날 저녁 수진이 먼저 시어머니에게 다가가 식사를 함께 준비했다. 어머니, 오늘은 제가 한번 만들어 볼게요. 시어머니는 처음엔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지만 이내 수진의 음식을 맛보고 흐뭇한 미소를 지었다. 내가 만든 음식도 참 맛있네. 그날 저녁 두 사람은 오랜만에 함께 웃으며 식사를 했다. 모든 갈등이 한순간에 해결될 수는 없겠지만 서로를 이해하려는 노력만 있다면 앞으로 더 좋은 관계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